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쁘게 간 것으로 보이지만 장중에는 심리를 흔드는 구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심리를 크게 흔드는 구간에서 대부분 다 털려요. 그래서 상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최적의 트레이딩의 대응 방식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이, 그러니까 다 팔 때가 있고요, 다 팔고 다시 잡을 때가 있고요. KPF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다마고치입니다. 주말에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나왔던 재료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주말이면 이런 시간을 늘 가지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네,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네, 트레이딩 했던 종목들을 복귀도 하고, 그리고 뭐 매매는 하진 않았지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네, 지수 상황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번 한 주간 발생된 종목들이 좀 핫했던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이었나, 이런 것들을 쭉 둘러보곤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복귀를 하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녹화 버튼을 켰습니다. 네, 천천히 뭐 라디오 듣듯이 보시면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트레이딩과 도박, 네, 백지장보다 그 얇은 그 차이로 인해서 트레이딩과 도박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도박과 트레이딩의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라고? 네. 도박과 트레이딩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식에 있어서, 주식 영역에서 도박과 트레이딩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네, 자세. 어떠한 사물이 있더라도요, 이렇게 뭐 A라는 사물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지금 주식이겠죠. 이 A라는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명이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네, 1이라는 사람과 2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같은 A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두 명의 사람의 관점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사물을 보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그걸 통틀어서 자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 자세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는 게 정말 주식 매매에 있어서, 네, 장중에 우리는 단타하는 사람이니까 장중에 한 끗 차이로 도박의 영역과, 그죠, 트레이딩의 영역을 오간단 말이에요. 정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네, 일단은 지금 뇌동매매를 막 죽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저는 이 도박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도박의 영역. 이 부분을 빨리 인지를 해야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복귀, 여러분들, 복귀를 왜 하는 거죠? 복귀를. 네, 복귀를. 자, 도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복귀를 할까요? 복귀를. 그리고 복귀하는 자세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될까요? 물론 도박의 영역에 지금 있을지언정 복귀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왜 돈 못 땄지? 많이 딸 수 있었는데. 왜 돈 꼬랐지? 이러면서 다시 가볼까? 그것도 복귀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는 복귀는 제대로 된 복귀가 될까요? 그죠? 자, 일단 돈을 꼬랐어. 딸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말 맞다로 돈을 땄어요.
땄어. 아, 돈 땄다. 땄다 하고 보면 복귀하면서 무슨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도박과 트레이딩의 영역에 이 갈림길에 놓인 사람 외에 이렇게 자신만의 매매 방식으로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의 복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복귀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복귀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제 복귀를 그렇게 하거든요. 단순히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사람인지라 수익과 손실에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질 수밖에 없긴 해요. 없긴 한데, 대신에 복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네. 그 현상을 복귀할 때 그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 네, 객관적으로. 가령 유일 로보틱스예요. 유일 로보틱스. 네. 유일 로보틱스인데 내가 여기서 트레이딩을 못했어. 그러고 나서 도박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복귀를 할까요? 보고 나서 그냥 아무 때나 사서 그냥 이런데 그냥 사가지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수익인데 안 하는 게 맞았네. 맞아,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야. 합리화. 그리고 이거를 트레이딩 한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를 해요. 저거를 한다고? 저거를? 저거를 한다고? 뭐 이러면서. 그죠? 에이. 그래 놓고 어때요? 다음에 더 이상한 거 한다. 이거 패턴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 모양 나오면 막 무조건 상간다고 때려 박는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탈이 나와서 손절을 해요. 그럼 뭘 하는 줄 알아요? 복귀할 때. 이건 왜 안 갔지? 이거 왜 돈 꼬랐지? 그때랑 조금 모양이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복귀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박의 영역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이 관점에서는. 근데 트레이딩의 영역에서의 복귀는 뭐냐면, 자, 이 종목이 왜 상을 갔을까? 그리고 상 가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었고, 그때 시장 상황에서 이 동시간대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종목이 그때 가장 센 종목이었나? 저는 했습니다. 저는 유일 로보틱스를 일단 트레이딩을 했죠. 네. 유일 로보틱스를, 요 1분봉인데요.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KPF로 갈아탔죠. 네. 그렇지만, 저도 복귀를 하면서 무슨 복귀를 하냐면, 그래. 그때 당시에 어차피 장중에 느꼈으니까, 장중에 그것을 체크하고 트레이딩을 했으니까, 그래. 장중에 얘가 제일 셌고, 근데 내가 조금 타점을 조금 더 매수 구간을 좀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좀 더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이 풀렸는데, 상이 풀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대응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 최저점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최저점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음날 갭이 약한 상황에서 수익 실현하고 과연 다시 잡는 게 맞았었나? 잡을만 했나? 아니면 과욕이었나?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여기서 다시 잡았죠. 보면 여기서. 그죠? 다시 잡았다가 걷어내고 분할로 쭉 잡다가 걷어내고 KPF로 바로 갈아탄 건데요. 어차피 요즘에 종목 뭐 다중매매 그렇게 많이 할 상황은 아니라서 최대한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잡을 상황이 맞았나? 다음에 비슷한 상황일 때 나는 또 다시 잡으려나?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다시 잡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비록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이 종목에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더 나은
개선점을 하나씩 찾아간다. 네. 개선점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그리고 좀 단점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단점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저는 복귀라고 생각을 해요. 복귀. 그리고 나서 한 주가 마감을 하면 꼭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바라보던 시장에 대한 관점이 맞았었나? 그에 대해 유연하게 잘 대처를 했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나?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를 하죠. 수익이 낮다고 오케이 좋아 이런 거 무조건 가지 나이스하지 아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실이 났다고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익이 난 상황에서도 어떻게 더 세련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종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내가 다시 진입하는 게 맞았나? 비록 중간에 끊어내고 KPF로 갈아타서 또 KPF 상 먹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때 한번 쭉 올라갔었네요. 그죠? 결과를 보고 그리고 제 평단보다도 한 번 더 올려 쳐줬고 분명히 수익 구간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그래 좀 버텼으면 물론 비록 뭐 약손절을 하긴 했지만 추가 진입한 게 약손절을 하긴 했지만 차라리 이거 냅두고 그냥 그거를 했을까? KPF를 할까? 이 결과를 다 보고 그죠? 그래 다음번에는 그냥 기다리자. 버티고 있어보자. 상간놈이 그냥 마냥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죽는 케이스가 나오면 뒤져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까지 눌리는 케이스가 나와버리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횟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 많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복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KPF를 볼까요? 네. 이거 타점이네요. 자, KPF를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어요, 제가. 그죠? 실현하고도 밑에서 한 번 더 받아서 트레이딩이 진행이 됐는데, KPF는 손절이 없었어요. 손절이. 자, 그렇다고 제가 KPF를 그냥, 잘했어. 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전량 실현하고 다시 모으는 게 맞았을까? 저는 이 종목이 상을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봤어요.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3분봉인데요. 이 가격쯤에 1분봉상, VI 이후에 갭 뜨고, 이 가격쯤에 잡아가지고, 요렇게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조금씩 불타기 해가지고, 평단이 한 플러스 3% 정도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 갔을 때 7% 정도 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게 맞는 대응이었을까? 차라리 전량 실현하고, 제가 여기서도 이제 다시 좀 잡았잖아요. 차라리 재진입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비록 수익을 냈지만, 갭도 뜨고 수익을 많이 냈지만, 이게 저는 복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상 갖고 갭을 떴으니까 수익 냈으니까 땡큐 잘했어. 끝. 멋진 매매였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도박 심리, 도박의 관점에서는 볼 게 없는 매매예요. 너무 쉽게 말하면 돈땀 매매지. 돈땀 매매. 돈 땄어. 끝이야. 응? 하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이 안에서도 복귀를 통해서 수익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없었는지, 그리고 하단이 이탈했을 경우 만약에 뭐 이렇게 하단을 지켰잖아요. 얘가 하단을 만약에 이탈하는 케이스가 나왔어. 그랬을 때 내가 되돌리는 수익이 얼마나, 한 이 공간 정도의 수익을 최소한 날리는 거죠. 그죠? 플러스를 보고 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탈했을 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겠지만 가령 아니면 본절 탈출, 나중에 평단이 올라갔으니까 이쯤에서 만약에 하단이 이탈이 됐다면, 그랬을 때 이 시간, 그죠? 이 시간과, 그죠? 그리고 날려버린 수익, 이것에 대해 너무 비효율적으로 트레이딩을 한 것인가? 뭐 이런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귀. 내가 다시 이 상황에 돌아갔을 때 과연 그게 80점짜리 이상의 트레이딩이었나? 80점짜리 이상의 최적의 트레이딩이었나? 저는 이게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역으로 돌아와서 하는 복귀는 복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차트에 대한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간 차트에 대한. 이때 당시에 심리를 넣어서 되돌아보고 최적의 트레이딩의 대응 방식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이 저는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장중에도 트레이딩 하면서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조금씩 팔았죠. 팔고, 그래서 파는 거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그게 들고 간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이제 평단이 올라간 거죠, 저도. 그 평단을 조금씩 이렇게 올렸던 이유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탈이 나와도 나는 대응하고 나면 손실이 아니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네, 트레이딩 하면서. 그러니까 다 팔 때가 있고요. 다 팔고 다시 잡을 때가 있고요. KPF 같은 경우는 가장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 물량을 최대한 들고 가면서 한 거예요.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복귀를 KPF를 오늘 좀 했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트레이딩한 종목이니까 했고, 그리고 이제 캠시스 금요일날 했던 종목에 대해서도 복귀를 했고요. 네. 장중에 더 세련되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최적의 트레이딩이었나? 저는 이게 복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네. 단순히 수익과 손실, 그리고 그 종목을 놓쳐서 배 아파서 하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복귀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다시 이런 뭐 핸들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패턴, 사실 저는 패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패턴이 늘 바뀌죠, 늘. 종가는 상이더라도 종목들이 패턴이 늘 바뀌어요. 그 안에서 조금씩.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쁘게 간 것으로 보이지만 장중에는 심리를 흔드는 구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심리를 크게 흔드는 구간에서 대부분 다 털려요. 그래서 상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상따는 여러분들 그냥 상따위 땅 찍어 사는 거 있죠. 상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용기만 있으면 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장중에 종목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상한가를 갈 확률을 내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네. 그래서 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중에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복귀를 할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심리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그게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복귀라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하자면, 도박과 트레이딩의 영역은 도박적인 심리로 여전히 뇌동매매하는 부류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넘어온 부류. 그 두 부류의 차이점은, 복귀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나뉜다. 저는 복귀를 초창기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에서 나와요. 복귀가 점점 변하더라. 그랬더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장중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복귀를 통해서 다시 되짚어 봤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 대응을 하게 돼요. 대응을. 무조건 가 상한가야 하고 있으면 손이 굳어요. 머리가 굳고. 늘 체크하고 리스크 생각하고 내 평단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 그게 리스크 관리겠죠. 그죠? 비중 조절이 될 테고, 결국엔 그게 대응이 될 테고, 트레이딩은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복귀를 할 때도 이 자신이 내가 매매하지 않은 종목이더라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응을. 매수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의 스타일상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했을까, 매수 매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고 내가 그 장중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을까? 이게 저는 복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